강제 사퇴에 대한 저의 17년간의 노력의 결산으로서 지난해 12월 9일 5.18 유공자 무용담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출간된 바로 그날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비매품이 되었는데요. 그날 통과된 5.18 악법 중에서 중요한 법이 5.18 왜곡 처벌법과 또 5.18 공법단체법이 있습니다. 5.18 공법단체가 뭐냐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지난해 강제사퇴 40주년 기념식 때 문재인과 같이 참석한 인물이 바로 5.18 구속 부상자의 중앙회 문흥식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흥식이 가짜 5.18 유공자요? 가짜 5.18 유공자인데도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민군도 아니었고 부상을 입은 적도 없고 또 구속된 적도 없는 조폭 두목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기 탄핵으로 2017년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강제에 주는 선물 보따리로서 가짜 5.18 유공자들을 무더기로 양산한 것입니다. 그때 문흥식이 5.18 유공자가 되었고 유공자가 되자마자 상임위원장이 구속부상자의 상임위원장이 되더니 그 다음 해에는 5.18 부상자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 문흥식에게 공직이 있다면은 1990년대 중반에 5.18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 두 번의 범죄 전가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2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가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우선 200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사건입니다. YTN이 입수한 지난 1999년 강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다름 아닌 문흥식, 혐의는 폭력과 공갈, 사기, 협박 등 무려 5가지에 이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 회장이 강주 런던 약국과 팔레스 호텔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 조직 이른바 신앙 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조직폭력배 담당 결창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권 관계에 개입하려고 하면 신앙 오비파 애들을 불러서 많이 움직였지. 당시 문흥식 행동대장은 화라 납품과 주차장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폭력을 일삼고 2억 여원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상가 입점 상인들을 협박한 뒤 화로를 고가에 납품해 6천만 원 넘게 갈취했습니다. 채택된 증거 가운데는 조직폭력 현황 4번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즉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라는 내용이 뚜렷합니다.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결국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에 나서고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위해 기휴를 받아 나와서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12년 8월 항소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개발 구역 철거를 막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무려 6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흥식은 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취임 선물로 5.18 유공자가 되고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이 되자마자 5.18을 판 사업에 3억 원을 받기도 한 이권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문은식 회장 즉각 퇴진과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 5.18 왜곡 처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5.18 왜곡 처벌법 바로 배후에 문흥식 회장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만 강제단체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제단체들의 우두머리로 이 문흥식이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연초에 강제단체들이 5.18 묘지에 참배할 때 그 대표로서
문흥식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송선태 5.18 진상조사의 위원장 등이 똘마니처럼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때 문흥식을 위시한 강제단체 대표들의 요구로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또 하나 만든 법이 강제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지정해주는 법입니다. 5.18 공법단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사람들이 사기 탄핵 때 고영태가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고영태가 내부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게 K스포츠 재단에 관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단 1원이라도 벌 수 있었다면은 내부 고발 내부 고발 같은 건 하지 않았겠죠. 자, K스포츠 재단은 기업이 출연한 것이고 또 기업이 재단에 있는 돈은 개인 돈이 되지 못하고 재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영태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데 고영태가 4억짜리 프로젝트 안 제출했다가 퇴짜 맞았고 2억짜리 프로젝트도 신청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이 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봄부터 시작되는 5.18 공법단체라는 것은 강제단체들이 국고 보조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보조금은 나중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이권이 손손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 그런데 이 큰 이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누리게 된 문흥식이 바로 여러 차례 공갈 협박으로 강제 상인들의 등을 뜯어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강제단 5.18 단체 사람들은 전부 다 알죠. 문흥식이 가짜 유공자인 거를. 이 가짜인 걸 알면서 왜 조폭 두목을 이렇게 회장으로 세웠나요?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이제 5.18 단체가 정부로부터 뭘 요구하는 그런 데모를 하고 그럴 때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그런데 막상 공법단체 출범을 앞두고서 이제 강제 시민들이 5.18 단체 회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관계 뉴스가 그저께 어제 오늘 많이 뜨고 있는데, 자 이제 뉴스 동영상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 문흥식 구속부상자 회장이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YTN이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통령 바로 뒤에서 참배하는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문흥식 회장입니다. 비나 오나 이런 것들 좀 잠기지 않도록 좀 어떻게 대통령이 좀 피해를 좀 해주시면 그런 바랍니다. 5.18 단체 3곳 가운데 회원이 가장 많은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 문흥식은 어떤 인물일까? YTN이 입수한 지난 1999년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다름 아닌 문흥식, 혐의는 폭력과 공갈, 사기, 협박 등 무려 5가지에 이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 회장이 광주 런던 약국과 팔레스 호텔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 조직 이른바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권관계에 개입을 하려 그러면은 그 신양업 얘기들을 불러갖고 많이 움직였지. 당시 문흥식 행동대장은 화로 납품과 주차장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폭력을 일삼고 2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택된 증거 가운데는 조직폭력 현황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즉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내용이 뚜렷합니다. 취재기자와 2차례 만난 문흥식 회장은 젊은 시절 운동을 해서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조직폭력배 생활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흥식 회장은 지난 2019년 말 임시총회에서 모두 463표 가운데 압도적인 336표를 얻어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제7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의 보호를 받는 5월 단체 설립 길이 열린 가운데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동영상 하나 더 보죠. 회장의 어두운 잠깐만. 네, 보겠습니다. 과거가 드러났는데요. 5.18 7개 단체가 범죄 전력 등이 드러난 문흥식 구속 부상자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회장은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 남광주 시장 일대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화로 납품과 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폭력과 공갈, 협박 등을 일삼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 회장.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빈 파출소를 활용한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수수 약속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들이 문흥식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을 위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삼아왔던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파렴치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공법단체인 5월 단체의 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민주적 의사를 물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광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광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기자회견에는 5.18 당시 전남도청 항쟁 지도부와 5.18 민중항쟁 기동 타격대, 투사회보 들불 동호회 등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흥식 회장은 군납비리 등 5.18 단체의 기존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법단체 설립에 따른 과열 경쟁 상황에서 왜곡된 제보를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5.18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 간의 극심한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을 보고 삼형제가 총을 들었다는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 문 회장은 계엄군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제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지구를 저를 잡으러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틀인가 3일 후에. 그래서 병원에 치료도 못하고 서울로 이제 제가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속은 진짜 요양으로 구속은 피하게 됐고. 문흥식 회장은 지난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제7차 심사에서 5.18 민주 유공자가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문흥식은 가짜 유언자입니다. 전혀 시민권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네, 거짓말로 자기도 총을 들였었다고 거짓말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5.18 유공자 심사를 통과한 거죠. 그리고 또 가짜 5.18 유공자가 되자마자 임원이 되고 또 회장이 되어 바로 이자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게 한 그런 장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폭 두목이었고 또 정가가 많이 있는 인물이었죠. 자, 문흥식을 검색해 보시면은 기사가 많은데 이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사는 YTN 단독 한대의 실수 5.18 이후 확인된 전감만 사건. 그래서 자, YTN은 상당히 5.18을
홍보하는 언론 매체인데 지금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이 이런 전가 기록을 보도하는 것이 참으로 뜻밖이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번 주에 처음 시작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제 방송 마무리를 시편 낭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